실직이나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남에 따라 채무 상환에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에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 즉 사적 채무 제도와 법원의 공적 채무자 구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신용회복 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과 사전 채무 조정이 있으며, 공적 채무자 구제 제도는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따른 개인 회생 절차와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분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러한 개인 워크아웃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정기일 내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으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셋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지만 가족의 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적격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안내받은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채무의 경우 채무액 기준 50% 이상, 담보 채무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 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채무자는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조정 합의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 합의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기관에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전상망에 등록된 해당 연도 채무자의 연체와 같은 정보를 해제하게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환기간의 연장입니다. 채권의 종류나 담보, 채무자의 총 채무액과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채권은 최장 8년, 담보 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이자율 조정입니다. 무담보 채권의 이자율은 상시 법정 이율인 연 6%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이자율을 연 2%까지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후 채무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분할 상환 기간 중 이자 금액도 감면합니다. 셋째, 상환 유예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까지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한해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넷째로 채무 감면입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여부, 채무자의 신용 등과 같이 각 사정을 고려해 이자 채권은 전액 감면하고 원금 채권은 상각 채권에 한하여 원금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를 더 넓게 확대하고 있으나 비용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 중 사전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은 단기 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의 지원 대상은 다음 6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선 채무 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며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자산가액 기준에 충족하고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 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6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 사전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담보 채권은 최장 10년까지, 담보 채권은 최장 3년 이내, 거치 후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되는 이자율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에 할인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 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 중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해서는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1회 변제 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본인의 연장 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제 유예 기간은 분할 상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채무 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남은 원금에 대한 일정 이자율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엔 공적 채무자 구제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 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의 조정 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총 15억 원 이내의 채무입니다. 채무자가 최장 5년 동안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전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 원인이 있는 개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자 가운데서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회생 절차는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채권인 담보부 채권은 10억 원까지, 일반 개인 회생 채권인 무담보 채권은 5억 원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 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안의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서류 검토, 채무자와의 면담, 보정 권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 결정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처분,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개인 회생 채권에 대한 이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 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 회생 채권자의 집회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 집회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 변제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납부한 임치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그러나 변제 계획 인가가 폐지되면 채무자가 납부한 임치금은 미리 신고된 채무자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됩니다. 연체 채무자의 개인 회생 인가가 결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기존 연체 등록 정보를 해제하고 공공정보를 변경한 뒤에 등록합니다.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또는 변제 계획안 이행 완료 시까지 공공정보로 관리하며 이후에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합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파산 선고와 같이 사회적,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장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점에서 파산 선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파산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한 만족을 제공하고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에서 파산자가 자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소멸시키는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파산 관제인에게 전속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환가 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사기, 도박 등 파산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려는 경우와 파산 절차상의 의무 이행을 해태한 경우, 그리고 과거 7년 이내에 면책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 판결까지는 평균 5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면책 판결 시 파산자는 자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짐과 동시에 파산 선고에 따른 권리 및 자격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소멸되고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은 재단 채권, 환취권, 별채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청구권, 조세, 벌금,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상에는 5년 동안 파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으로서의 지급 불능, 즉 변제 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 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급 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 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하지만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산 재산으로 구성하고 환가하여 변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회생 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 총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액의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